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 최순실도 모른다, 또 기업 상대로 강제 모금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던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. 자,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?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까요?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,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일단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안종범 전 수석이 오늘 검찰에 불려 나가는데 오늘 일간지에 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게 이제 안종범 수석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거래였다. 나는 지시한 대로 따랐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장을 바꿀까요?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안종범 수석은 지금까지 최순실 씨도 모른다. 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관여한 게 없다.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만 해왔는데 예. 일단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도 뭐 안종범 수석이 뭐 개입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안종범 수석이 그 기업 간의 그 모금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했고요. 예. 그 외에 또 뭐 정영식 그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안종범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고 그런 일이 많았다라고 했고 또 안종범 수석이 이 그 정영식 K스포츠 재단 부인에게 또 문자를 보내서 뭔가 그게 완전히 공개가 됐잖아요. 그런 게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설마 뭐 최순실을 모른다, 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과 관여한 바 없다라고 대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형량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. 이거는 어차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간지에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잖아요. 아마 거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죠. 뭐 수석이 대통령이 지켰다라고 한다면,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보좌해왔고 사실 안종범 수석은 경제교사로부터 뭐 성대 교수할 때부터 경제교사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18대 비례대표위원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해서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고 정책조정수석까지 경제수석이요 정책조정수석까지 정말 저 밑에서부터 밑이란 표현 죄송합니다. 어찌됐든 가정교사 비슷하게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수석으로서는 지금 말하자면 이걸 뭐 배신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 대통령한테 떠넘긴다.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선택이라고 보십니까? 이런 선택이. 이 사안 자체가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과정들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예전에 보면 뭐 대선 비자금이니 뭐 통치자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게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일 때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런 책임을 같이 공유하거나 떠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이익에 그 국가나 정부 청와대가 그걸 도와주거나 적어도 뭐 이런 어떤 범죄 행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뭐 책임을 뒤집어 쓰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마 그 사안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예. 정치적으로 뭐 그런 배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드러나게 해줄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저희들이 게임 이론 중에요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. 용의자의 딜레마 정도로 아직은 하겠습니다. 이 용의자가 갖고 있는 딜레마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안 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졌다고 하면은 내가 나쁜 놈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.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뭐 본인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은 본인뿐 아니라 이제 상대방. 예. 여기서는 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둘 다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예. 지금 일단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전형적인 딱 제3자 뇌물공여죄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재단으로 돈이 가게 만든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본인이 다 뒤집었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. 아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요해요. 지금 뭐 안종범 수석이 여기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것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 중한 형벌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예.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기에는
현실적으로 힘들 거고요. 아마도 안종범 수석은 오늘은 일단 최소한 지금 이 부분에 한해서는 실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건 예. 뭐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 본인의 그 형량을 좀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고려를 할 텐데 만에 하나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자기는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불법적인 지시를 따른 경우에도 처벌은 받습니다만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걸 따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량이 굉장히 고려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 사무총장 부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저희들이 그래프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어제도 보였습니다만 안 수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냈습니다. 안 수석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하면서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. 자, 정 총장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이거에 밝혀진 상황에서는 안 수석도 모른다 뭐 이렇게만 하기에는 검찰에서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저렇게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자료가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도 이제 과거에 했던 입장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저런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는 물론 이제 사안이 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르게 본다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전 그 사무총장과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의논이라든가 내지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과거에 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장을 고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안종범 수석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최순실 게이트,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가 됐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. 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사건이 지금까지 불거진 과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. 그 사람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먼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. 어제도 저희들이 청와대를 제멋대로 드나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경호원들이 이걸 막아섰다가 자천성 인사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고요. 무엇보다도 기억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이 됐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그리고 진재수 과장 이분들 이 사람 아직도 있대요 라는 말에 결국은 스스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상황을 얘기해 보면 저기 정유라 씨, 그 최순실 딸 승마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체육계 내에서 이제 그 조사가 있었잖아요.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 쪽에 좀 불리한 내용이 적힌 보고서를 그 당시에 이제 유진용 장관에게 올렸던 분인데 양측 다 문제가 있다는 수준의 그러니까 보고서를 뭐 올린 거거든요. 이제 그렇게 일단은 지금 최순실 씨 딸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올라갔다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뭐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 사실상 뭐 좌천이 됐다가 이제 뭐 아직도 있어요 해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물러났던 그런 분들인데 어제 조윤선 장관이 일단 복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이분들이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다가 좌천이 된 거잖아요. 지금에서라도 빨리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복직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 역시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이분들이 복직을 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동안의 말은 뭐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말들은 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의 연설문 유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날마다 무언가가 터지고 이제 본인이 했던 말들까지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런가 하면 아직도 대통령 죄송합니다. 지금 저 방송 중에 저희들이 중요한 그 입장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송 관계로 시간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도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.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지는 뉴스를 좀 9시 반쯤에 일찍 시작해서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일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